대부분 다가 근데 종목이 백화점 돼 있는 분들이 많아. 다 떨어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계좌가 다 바람물이 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IT 뽑을 때 이때도 투자를 했으니까 계속 뭐 일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그 주식을 사모았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지금이라도 약간 좀 뭐 손절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 좋을지, 약간 대표님 그 경험상 또 20년 정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 대표님은 또 이렇게 크게 몰렸을 때도 어떻게 또 탈출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제 같은 경우 이런 때는 물론 이제 실제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현금을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 항상 현금 비중을 뭐 한 평균 한 20%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걸 그 일지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지에다가 맨 위에다가 항상 20%를 가지고 일지 현금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못하셨다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현금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계속 사들이는 거고. 만약에 그걸 못 하셨다면은 내가 종목이 포트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부분 다가 근데 종목이 백화점 돼 있는 분들이 많아. 거의 대부분 그렇고. 아마 많이 가지신 분들 100개. 아니면 요즘 왜냐면 주식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 사라는 거 다 사. 또 이거 들어보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근데 다 떨어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계좌가 다 바람물이 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은 확신이 가지는 기업을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진짜로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남의 백날 얘기해봐야 내가 좋은 종목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도 멘탈이 약해서 거의 원금 되면은 그냥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 떨어지면 겁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팔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있는 기업을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자기가 가진 포트든 아니면 확신 있는 기업을 골라서 나머지를 내가 모르는 종목들 다 날려라. 날리고, 그 중에 다 날리기 싫으면 두세 개는 남겨놓고, 대부분 내가 아는 분 중에 한 1억 있는데 50개, 100개 되는 사람 많아. 50개. 펀드네요, 펀드. 근데 사실 그 의미 없고 차라리 그러려면 지수 하나 사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차라리 지수 사는 게 낫고,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든지 아니면 지수 인덱스를, 코덱스, 코스닥이 사든지, 하여튼 지수 상품을 사는 게, ETF 상품을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 회사에는 확신이 있어. 그런 기업에 그냥 날려버리고, 이쪽으로 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확실히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게, 떨어질 때 다시 떨어지잖아요. 근데 반등할 때는 오르는 애들만 오르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기업을 잘 고를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다 정리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수 ETF 여기에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중간 이상을 가지 않을까. 맞아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덜 올랐지만 S&P나 다우 이렇게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요. 물론 해외 주식 사라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좀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 언젠가 또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모르면 차라리 지수를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확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넣는 게 낫고. 알겠습니다. 혹시 대표님도 이렇게 엄청난 큰 하락장을 예상치 못해 맞아가지고 크게 물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죠. 옛날에 이때 딱 좀 전에 보면은 이때 이렇게 폭락할 때 코스닥 폭락할 때 코스닥이 봐야겠다. 이때도 나는 IT 뽑을 때 이때도 투자를 했으니까 이때도 내 주식이 이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때 자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새롬기술, 핸디소프트, 다음, 등등, 그 당시에 황제주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닷컴 버블이라 가지고. 그때 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가지고 처음에 이제 해서 성공을 해서 산 것들이 다 그거였어요. 왜냐면 남들이 다 사고 있어. 나도 묻지 마, 투자 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근데 그때 다행히 나는 이제 이트 중소형주를 사가지고, 그나마 이제 덜 떨어지는데,
이런 고난기를 겪었죠. 겪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만 하고 네. 계속 뭐 일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그 주식을 사모았죠. 일만 하고.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은 확실히 있으셨나 보네요. 네, 뭐 그런 확신이 있어. 계속 사모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때 올라올 때 네. 2007년도 올라올 때 이제 그때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와, 그때 한 이게 얼마냐? 거의 6, 7년 동안. 와, 그럼 그때 동안 계속해서 그 매입을 하셔가지고 네.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대신 이제 큰 수익을 냈죠. 하여튼 큰 수익을 냈는데. 그래서 일단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그 주식에 대해서 언젠가는 내 기회가 오긴 나요. 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가 내 운이긴 한데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 운이 안 따르면 안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 기다려야 대운다. 근데 아무리 좋은 회사인데 이거 안 오니까 그 시장만 보고 맨날 사고 팔고 하다 내동매매 하다가 손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자기가 좀 이런 폭락한 상황에서도 좀 건전하고 괜찮은 회사다. 네네. 미래 이제 성장성이 그쵸. 확실히 좀 내가 보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모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시장이 회복됐을 때 이렇게 확실히 좀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럴 때 그래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돈 있으면 계속 사모으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래 폭락장 중에서도 계속 사모으는 주식은 계속 사모았어요. 계속 사모으고. 이따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님께서 블릿이라는 이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UI도 깔끔하고 좋은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목이나 섹터 이런 거 관심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걸 만든 계기가 주식 인구가 거의 지금 1,000만이 넘었었잖아요. 1,000만이 넘었었는데 근데 대부분 다가 이게 유용한 사이트를 또 힘들고 또 리딩방을 근거하거나 전문가들 방송 보고 피해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사이트를 출시를 하는데 워낙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까 특히 뭐 리딩방 피해 사례가 많다 이 카드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맞아요. 승인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뭐 리딩방이 아니다. 그래도 일단 유사투자 자문업 이런 등록 자체가 된 있으면은 카드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피해가 많았으면 그렇게 개인들이 리딩방에서 내 종목 추천받고 사고 막 깨지고 손해보고 그걸 이용하는 또 리딩방들이 너무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특히 뭐 사기치는 리딩방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지 난 이해가 할 거예요. 나도 하루에 뭐 저한테도 전화 오는데 최소 하루에 한 개는 오는 것 같아. 한 개 뭐 어디 뭐 오면 차단해도 어디 있어?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차단한 것도 포기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리딩방이 많고 또 제가 또 일부러도 한번 가입해 본 적도 있어요. 제가 200%를 6개월에 200% 내고 1년에 한 500% 수익 내겠대요. 야 정말 대단한 실력이면 네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럼 난 한번 네가 진짜로 그 정도 자신 있으면 테스트 해볼게 해가지고 그때 한 200만 원인가 준 것 같아 그 당시에. 와, 많이 주셨네요. 200만 원 낸다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내가 한 2천만 원, 한 1,500만 원인가 일부러 1,500원밖에 없다 그러고 1,500만 원을 넣어가지고 계좌를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가 2001년도였나? 2000년도였나 보다. 2000년도 그 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 장에서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2000년도 그 장에서 6개월 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거나 사도 따블 나는 장세인데 마이너스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깡패같이로 돌변하더라고. 뭐 소송하라면 소송해라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실력이 있으니까 살아는 종목 어떻게 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어떻게 싹 해가지고 자 빠져나와서 차트도 보고 이걸 보니까 그때 그런데 하여튼 그런 피해가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줄까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도 하니까 공부도 좀 할 수 있고 또 종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못 찾아보는 섹터도 많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물론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리포터들이. 그리고 못 보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이때까지 했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리포터들도 발간을 하고, 또 뭐 트레이더들이 볼 수 있는 매일매일 시황, 장전 타픽이라는 장후에 일어나는 시황들 점검도 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개인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수 없을까? 그걸 이제 플랫폼으로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봐서는 좀 많이 도움 될 것 같은데 좀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쓰신 분들 반응은 다 좋습니다. 한번 잠깐 사이트 열어가지고 네,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분리 컨텐츠에 보면 이게 리포트들은 이제 우리가 만든 리포트들이고 그리고 이제 차트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관심이 있는 차트들.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좋은 것들도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에 매수 지표가 나왔던다든지 이런 것도 올리고 트렌드라고 이제 주간, 월간 이런 트렌드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네. 그리고 매매 일지라고 해서 네. 일단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지를 써요. 그 네. 일지를 쓰는 것들을 써가지고 이게 매수 지표가 나오는지 매도 지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특히 에너지 리포트 외에 접근하지 못하던 중소형주도 섹터들은 우리가 직접 연구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직접 탐방을 가서 네.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만의 플랫폼이 특히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이렇게 뭐 신호등으로도 나타내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뭐 네. 하트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뭐 차트적인 면 대주주가 어떤 사람이고 뭐 투자적인 관점을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다 심어놨습니다. 네. 화성 밸브라고 이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확실히 저런 건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커버를 안 하는 종목이잖아요. 주로 커버를 안 하는 종목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하고 또 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표로도 이렇게 나타내고 그다음에 주담하고 전화해서 주담한테는 그것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하여튼 또 공부하라고 또 공부도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금리하고 지수 상관관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아까 2000년도 이 상태에서 금리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쭉 빠지고 금리가 인하를 하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올라가고 이때는 또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실적 자세가 나올 때 금리가 인상을 해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금리 상관관계도 또 공부하는 부분도 또 따로 해놨어요. 하루 1분 공부해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퍼다주는 그런 사이트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